가장 위대한 건축물은요, 이 화려한 첨탑을 올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땅속에 백원을 묻을 때 그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지금 시장이 멈춘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요,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시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비트코인 가격표에 지쳐가지고 이런 귀중한 수선의 시간들 외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란스러운 파도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요, 또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지키는 분들만이 결국에 다가올 수 있는 거대한 상승 흐름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부터 짚어야겠죠. 이 미국 연준 측에서 유동성을 넣었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말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횡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 모순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인 거고, 이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금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금은요,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배관을 고치는 시간이고 또 동시에 손바뀜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가격이 아니라 이 구조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가장 먼저 미국 연준 이야기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연준이 168억 달러를 신규 공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숫자만 보면 커 보이죠. 근데 이 돈이 어떤 돈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168억 달러라는 레포라는 형태예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준이 담보를 받고 하루짜리 현금을 빌려준 겁니다. ATM에 현금을 채우는 느낌에 가깝겠죠. 이 새로운 지폐를 찍어서 시장에 뿌리는 것과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연준이 왜 갑자기 ATM에 현금을 채웠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간단해요. 연준은 요즘에 단기 자금 시장의 압력을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분기 말, 연말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대차 대조표를 정리하면서 단기 자금이 갑자기 빡빡해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때 레포 금리가 튀고 초단기 금리가 연준이 정한 목표 범위에서 흔들리면요, 이 중앙은행의 통제가 약해 보입니다. 연준은 이런 모습들을 가장 싫어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연준이 단순하게 레포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레포 시스템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2월 11일부터 스탠딩 오버나이트 레포는 총량 한도를 사실상 없애버렸고요. 신청하면 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 연말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레포 창구를 닫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겠죠. 하지만 진짜 큰 신호도 따로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보다 더 큰 신호입니다. 지난주 12월 10일 연준이 QT를 멈추고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준비금 관리 매입을 시작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 연은 측에서는요, 12월 12일부터 실제 매입이 시작됐고 초기 규모가 약 4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몇 달간 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까지 써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단기 레포처럼 하루짜리 조치일까요? 절대 아니죠. 중장기적인 조치인 겁니다. 이 시스템의 준비금 바닥을 다시 근본부터 올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연준이 하면은 QE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연준은 QE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의도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이 금리 통제랑 시장 안정이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 시장의 언어가 조금 달라요.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가 다시 증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은 그건 결국에 유동성이 증가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비즈니스 인사이더 측에서도요, 이 점을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미국 연준이 정책보다 먼저 현재 시장 배관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배관을 고친다는 것은 위험자산의 바닥이 생각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은 바로 강세를 가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구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단순하게 호재냐 악재냐로 움직이지가 않죠. 위에 쌓인 공급과 아래에서 받아내는 이 수요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클래스노드 측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대략 8만 달러 초반대 그리고 9만 달러 초반대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상단에서 거부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9만 3천 달러대에서 12만 달러 구간의 오버헤드 공급,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물량이 두껍게 쌓인 구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위로 갈수록 누군가가 계속 팔기 때문에 올라가도 막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매수 신호도 보이죠. 이 코인 텔레그래프가 전한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요, 100에서 1000개 비트코인을 가진 집단이 최근에 7일 동안 약 5만 4천 개 비트코인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샤크라고 부르는 그 중형 집단 측에서 시장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과거 2012년 수준의 속도라는 비교도 나옵니다. 비트코인을 단타로 잡고 나면 항상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반대로 현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는요, 전부 현물 매매 위주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확인하셔도 좋고요.
이제 이런 구조들을 한 문장으로 한번 묶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지금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바닥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단의 공급량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핵심은요. 이 결국에 유동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 소화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가격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을 두고 흐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향후 한 달 정도는 연말 100원 구간이에요. 이 연준은 레포를 열어둘 거고 준비금 관리 매입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유지만 되어주더라도 현재 시장은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추가 폭락은 거의 없다는 쪽으로 안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안도한다는 게 보통 변동성을 낮추고 가장 먼저 위험 자산의 바닥을 만들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 3달 정도는 진짜 시험대입니다. 100원이 안정돼도 위의 매물을 뚫지 못하면은 가격은 박스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 클래스노드가 말하는 상단 공급 구간이 실제로 소화가 되는지, 그리고 중형 집단의 축적이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요. 비트코인을 시간을 쓰다가 어느 순간 방향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큰 고래의 공급이 계속 세게 나오면은 유동성 호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상단은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향후 6달은 더 큰 판이에요. 이 뉴욕 연은 쪽에서 4월 달에 준비금 부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입 속도가 몇 달을 높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연준이 생각보다 오래 준비금의 바닥을 신경 쓸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에 우호적일 수 있겠죠. 다만 동시에 채권 시장이 2026년을 불안하게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지적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향후 반년 정도는 유동성의 우호랑 재정금리의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장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될까요? 저는 기준점을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준의 100원이 계속 열려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레포가 필요할 때 계속 집행이 되는지, 준비금 관리 매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게 바로 기준점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가격 구간입니다. 이 글래스노드 측에서는요, 8만 달러 초반대랑 9만 달러 초반대 사이의 흐름들, 그리고 9만 3천에서 12만 달러 구간의 오버헤드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위로 갈수록 물량이 나오는 구조라는 뜻이고, 이 구조가 약해지는지 강해지는지가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여자 교대가 계속되는지입니다. 이 중형 집단의 축적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상단이 계속 막히게 되면은 그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겠죠. 반대로 축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단 공급이 줄어든다? 그때부터는 추세의 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뉴스를 강세 확정으로 읽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 이 연준은 지금 정책이 아니라 배관을 고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트코인은 지금 상단 공급을 소화하는 손바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 유동성과 손바뀜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이해하시는 거고, 연준이 유동성 파이프를 다시 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유동성은 단숨에 가격을 들어올리는 마법이 아니라요,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바닥 공사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바닥 위에서 비트코인은 공급을 소화하면서 다음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세냐 약세냐보다도 구조가 어느 단계냐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인 투자를 짧은 승부가 아니라 긴 흐름으로 보신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매매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코인 투자 시장을 단기적인 등락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수익보다 먼저 챙겨야 될 건 바로 매매의 태도고요.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응을 연습해 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나 리플 XRP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오랜 기간 동안 리플을 보유해온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대부분 4,900원이라는 가격대가 심리적인 고점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막상 그 가격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욕심과 기대감 때문에 매도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같은 패턴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 반복이 잦아질수록 계좌는 점점 더 답답해지고 다음 기회가 와도 또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기대보다는 그 일부라도 챙기고 일부라도 남기는 현실적인 대응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야지 나중에 더 큰 흐름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기록이고요.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이 대응 습관이 앞으로를 지켜주는 가장 건강한 매매 습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건요, 이 지금 행동을 바꾼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